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단항식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계산 중에서 부분적으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3학년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학습 목표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용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단항식하고 다항식의 곱셈하고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그 원리 그다음 그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국립중앙박물관 요즘에 아주 핫하죠. 견학한 지호와 은서는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한 장의 A1인 엽서와 한 개의 B1인 열쇠고리를 샀다. 엽서하고 열쇠고리를 샀다, 그죠? 그래서 지호는 엽서 4장하고 열쇠고리 하나를 샀고, 은서는 엽서 3장과 열쇠고리 5개를 샀을 때 다음 표의 빈칸을 알맞게 채워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엽서는 A1, 그 다음에 열쇠는 B1.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 놓도록 합시다. 엽서는 A1, 열쇠고리는 B1입니다. 자, 그럴 때 지호 같은 경우에는 엽서를 4장 썼다, 그죠? 그래서 4A. 그 다음에 열쇠고리 하나 썼으니까 1 곱하기 B, B다, 그죠? 그거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은서 같은 경우에는 엽서 3장 3A, 그 다음에 열쇠고리 5개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합계, 엽서를 지우와 은서가 산 합계 금액은 어떻게 되겠죠? 4A와 3A를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열쇠고리 하나와 그 다음에 열쇠고리 5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밑으로 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위의 함께 탐구해서 지우와 은서가 지불한 금액은 각각 4A 플러스 B1 여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A 플러스 5B1 이므로 두 사람이 지불한 금액의 합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여기가 지우, 여기가 은서 이렇게 되겠다, 그죠? 두 사람이 산 엽서는 모두 7장이고 열쇠고리는 모두 6개죠. 그러므로 지불한 사람의 금액의 합은 7A 플러스 6B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앞에 여기가 7A가 되고 여기가 6B가 된다 이런 얘기다, 그죠? 따라서 4A 플러스 B 이게 뭐죠? 지호가 지불한 금액, 그 다음에 3A 플러스 5B 은서가 지불한 금액,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이 금액이 된다라는 거다, 그죠? 가만히 보니까 4A와 3A를 더해서 여기 앞에 숫자 7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B와 5B를 더해서 6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같은 문자끼리 더했다, 그죠? 이것은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것과 같다. 자,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 것과 같다. 자, 동류항이 뭐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배웠는데 동류항은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은 거. 그러니까 동류항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자가 같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가 다르면 동류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수도 같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괄호를 풀어라고 했다, 그죠? 괄호를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뭐가 있죠? 분배 붙이기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4A 플러스 B 플러스 3A 플러스 B인데 괄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졌다, 그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4A 플러스 B 여기에 괄호를 풀면 왜 4A 플러스 B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괄호를 있게 했다가 없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여기 앞에 1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괄호를 풀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는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곱하기 1을 이렇게 1 곱하기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4a가 되고 1 곱하기 b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곱하기 4a는 4a가 되겠죠?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괄호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거나 양수인 경우에는 양수인 1인 경우에는 그냥 스무드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4a 플러스 b 플러스 3a 플러스 b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괄호를 없애줄 수 있겠다. 그죠? 자, 동류항 b와 3a를 교환하면 되겠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a 플러스 3b 그 다음 b 플러스 5b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앞에 개수끼리 더하면 된다. 개수끼리 더하면 된다. 이것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더 탐구해 볼 수 있는데, 자, 4a 플러스 3b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4a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3a는 a 더하기 a 더하기 a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 두 개 더한다면 당연히 7개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또는 4a 더하기 3a에서 a를 묶어주고 3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4 더하기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7a 분배 법칙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자가 두 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문자가 한 개인 1차식의 덧셈 뺄셈과 마찬가지로 먼저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자, 여기서 괄호를 풀고 분배 법칙을 이용하고 같은 말이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우선 괄호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의 괄호를 풀어 보니까는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될 거 아니야. 2x-y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앞에 1이 있다. 그죠? 그런데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플러스 1은 아무 생각 없이 넣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런 한 개, 두 개, 세 개. 항을 포함하는 단위는 앞에 앞에 붙여져 있는 이런 부호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1학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써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1 곱하기 3x 그죠?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y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렇죠? 또는 요걸 이렇게 그냥 이해합시다. 다 연결사를 다 더하기로 합시다.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합시다. 그죠? 자, 그렇다면 맨 위에 거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x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4y가 되겠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왜 플러스를 없앴느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플러스를 생략해도 되죠. 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식과 이 식을 연산하면 되겠죠. 쭉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2x-y 플러스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플러스 6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2차식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겠는데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2인 다항식을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다항식 6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x에 대한 2차식이다. 얘는 2차식, 얘는 1차식, 얘는 상수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으로 써놓았을 경우에는 최고 큰 차수로만 읽어준다. 그래서 이 전체식은 2차식이다. 만약에 요거 6x 제곱이 없다. 자, 요걸 만약에 없다. 이렇게 없으면 이 식만 남죠. 그죠? 이것은 1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차수 확인하시고 그러면
2차식의 덧셈과 뺄셈도 1차식의 덧셈과 뺄셈 마찬가지로 괄호 풀고 동그란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기본적으로 2차식은 2차식끼리 1차 그러니까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것은 괄호를 풀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1 곱해져 있고 여기도 1 곱해지니까 여기서처럼 괄호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되겠고 여기 2번을 보니까 앞에는 1이 곱해져 있지만 뒤에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항이란다. 저기 뭐야?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느냐? 항 단위로 움직입니다. 항. 얘 통째로 움직이고, 얘 통째로 움직이고, 얘 통째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괄호를 풀고 무엇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할 때는 문자는 가만히 냅두고 개수들끼리만 덧셈 뺄셈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